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지난번에 불멸의 연인의 정체, 베토벤이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 과연 누구일까요? 브렌타노, 안토니, 그 여자가 불멸의 연인 맞았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연인들 2탄에서 어떤 연인이 과연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인가? 오늘 음악사의 수백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 과연 풀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불멸의 연인의 조건, 이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만 그녀를 불멸의 연인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답니다. 바로 첫 번째, 그 여인의 이름 중에는 알파벳 A 혹은 T가 있어야 함. 두 번째 조건, 비엔나에 머물었던 적이 있었던 여인. 세 번째 조건, 1812년 바로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 편지를 썼다고 추정되는 그 시기 7월 2일에서 4일에 칼스바트에 머물렀던 여인. 클래식 음악사에 가장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 풀기 위해서 먼저 베토벤의 지난 엑스-걸프렌드, 여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사랑은 그가 16살 때였어요. 그가 음악 교사로 일했던 브로이닝 부인 집의 첫 번째 딸인 엘레오노르. 당시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있었고 베토벤을 혹독하게 연습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했었죠. 그런 베토벤이 유일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은 곳이 브로이닝 부인의 집이었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내 아이들의 음악 교육을 맡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죠. 하지만 두 사람은 풋풋한 사랑을 잠시 하다가 결국 친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엘레오노르 브로우닝은 베토벤의 가장 친한 절친 의사 베길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베토벤이 그의 작품 피델리오의 여주인공을 아마 이 첫사랑인 엘레오노르를 토대로 모델로 하여서 작곡했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1799년 베토벤 20대 후반이죠. 그때 베토벤이 두 여인을 만나게 돼요. 바로 요세피네와 테레체 브룬스비크. 이들의 음악교사로 베토벤이 그 가문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베토벤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을까요? 둘째 딸 요세피네와 급격하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세피네는 1799년 말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요세프 딘 백작과 결혼했고 4명의 아이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5년 후에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1804년 과부가 돼서 돌아오죠. 베토벤은 그때 비엔나에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 1804년부터 7년까지 두 사람은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토벤은 그녀를 위해 작품을 헌정하기도 합니다. 야속하게도 그녀는 베토벤의 희망을 저버린 채 1810년에 또 다른 나이 많은 백작과 결혼을 하고 3년 후에 두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로 말미암아 별거를 하게 되죠. 1813년에 별거를 했는데 요세피네가 1813년에 딸을 하나 낳게 돼요.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미노나. 근데 여러분 미노나를 거꾸로 스펠링을 해서 읽어보면 아노님이에요. 근데 아노님이라는 뜻은 The Child with No Nam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의 딸인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소문은 소문일 뿐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세피네가 첫 번째 시집을 간 후에 1801년에서 3년까지 열렬히 연애를 한 여인이 있죠. 바로 줄리에타 귀차르디. 그 월광 소나타 그 여인 모르셨어요? 제가 소송 클래식에서 2번이나 설명했는데 가서 보시고 오시면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줄리에타 귀차르디랑 거의 15살이 넘게 차이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둘은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열렬히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결국은 결혼을 못하게 되고 베토벤은 이때 귓병이 굉장히 심하게 안 좋아지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괴리감 그런 고통 가운데 막 허덕이다가 이 사랑스러운 줄리에타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와중에 베토벤은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피아노 곡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소나타를 그녀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후문에 의하면 줄리에타가 비엔나로 돌아와 베토벤을 만나게 되는데 베토벤이 그때는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였대요. 그리고 줄리에타는 그런 베토벤과 마주 앉아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베토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들을 후회하면 뭐합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그렇죠?
요세피네와 두 번째로 연애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베토벤이 누구랑 연애를 했냐? 언니였던 테레체 본 브루스빅이었어요. 테레체는 베토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동생과 열애하는 베토벤을 지켜보다가 1806년도에 베토벤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열애를 했다고 친구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1803년에서 9년 아주 긴 기간 동안 이 기간에 베토벤은 많은 여자들이랑 연애를 했죠. 이때 굉장히 가깝게 지낸 부인이 있어요. 바로 에르데디 백작 부인입니다. 에르데디 백작 부인은 첫 아이를 출산하고 거의 반신불구가 될 뻔한 그런 장애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베토벤을 더 깊이 이해했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에르데디 부인은 베토벤을 자기 집에 묵게 해주었고 또 자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토벤이 자신의 작품을 초연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 주었고 서로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토벤은 피아노 트리오 중 유령 피아노 트리오와 또 작품 102번을 에르디 부인에게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1809년의 시기 프랑스 군이 또 빈을 침공해왔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바로 엘리제를 위하여 띠리리리 제 영상에선 그 띠리리리 참 자주 등장하네요. 그쵸? 안 보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고 오세요. 그 당시에 베토벤이 테레체 말파티와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녀에게 또 청혼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베토벤의 엑스 걸프렌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냥 짧게 살짝 썸 탄 여인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샐 것 같아서 이만 여기서 접도록 하죠.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연 불멸의 연인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이름에는 이니셜 A 혹은 T가 있어야 한다. 왜 그런 거죠? 봤더니 베토벤이 굉장히 일기를 자주 썼잖아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노트북에 글을 써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기장 혹은 노트에서 이니셜이 2번 발견됐어요. 하나는 A 그리고 하나는 T. A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812년에 썼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저를 정복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술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 A와의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 남은 건 절망뿐입니다. 그럼 그 A는 누구였을까? 또 일기장에 있었던 그 T 이니셜 이거는 어느 시점에 베토벤이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베토벤이 그렇게 항상 기록을 할 때 연도를 잘 쓰지 않았대요. 어쩔 땐 날짜도 빼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Regarding T, nothing is left but to trust in God. But towards T, be good as possible. Her devotion deserves never to be forgotten. T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하나님만 신뢰하자. T에게는 내가 가장 잘해줘야 한다. 가장 착하게 대해야 한다. 나는 절대 그녀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T가 누구야? T. 근데 베토벤이 이 시점에 아는 여자들 중에 T라는 이니셜이 들어간 여자는 바로 테레체 브룬스빅 혹은 테레체 말파티였죠. No. 한 명 더 있답니다. 바로 안토니 브룬스빅이에요. 안토니가 어떻게 T야? 안토니는 A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베토벤이 일기장에 써놓은 A라는 이니셜과도 맞아 떨어지고 T는 왜냐? 안토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그녀를 직접 만나서 부를 때나 편지를 쓸 때 토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토니 with T. 맞죠 여러분? 대박.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 이런 얘기 제일 좋아요. 베토벤도 마찬가지로 안토니 브렌타노를 애칭으로 토니라고 자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도 불멸의 연인에서 나오는 이니셜 A 그리고 편지 T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자는 안토니 브렌타노 뿐이다. 예! 드디어 음악사에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불멸의 연인이 누구가 됐던 이렇게 그녀의 발자취를 추적해 나가는 시간도 사실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 보면서 베토벤이 작곡했던 주옥 같은 작품들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아픔
자신의 삶에 대한 고통,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더욱 깊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안토니 브렌타너로 결론 짓고 싶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영화 불멸의 연인으로 나오는 동생의 와이프, 조카 칼의 엄마 조하야나, 그녀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은 모두 픽션, 그냥 소설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그의 엑스-걸프렌드, 전 여친들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작곡가의 스토리 혹은 궁금하신 작품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저와 소통해 주시고요. 에르디드 부인에게 헌정되었던 베토벤의 유령 트리오, 또 줄리에타 귀차르드에게 헌정되었고 베토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던 시기에 그녀에게 헌정되었던 월광 소나타 감상하시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